한 번쯤 이런 여자를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다정하고 예뻐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감정을 갉아먹는 사람.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여자, 지금 바로 피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남성의 관계 문제를 상담해온 25년 경력의 이지연 상담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음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여자가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는지, 어떤 유형이 당신의 삶을 소모시키는지,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 남자 몰래 다른 남자 만나는 바람기 충만녀.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받는 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은 신뢰와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그 신뢰를 발판 삼아 이중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겉으론 애틋하게 굴지만 뒤에서는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심지어 데이트까지 즐기는 이른바 바람기 충만녀들. 서울에 사는 58세 이 씨는 연애 중이던 여성과 1년 넘게 깊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집에 오가며 가족 얘기도 나누고 함께 미래를 그리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녀의 핸드폰을 보게 된 이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과의 대화 말고도 밤마다 또 다른 남자와 나누는 은밀한 메시지들. 데이트 사진, 모텔 영수증, 그 남자에게 보내는 오늘도 뜨거웠어라는 문장까지. 이 씨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그녀의 말은 단지 관리용 대사였던 겁니다. 이런 여성들은 누군가에게 감정을 주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이용합니다. 한 남자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면서도 다른 남자에게서 성적 쾌감이나 물질적 이익을 챙기는데 능숙하죠. 무서운 건 이들이 거짓말을 죄책감 없이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데이트를 핑계로 자리를 비우고 다음 날엔 가족 행사라며 사라집니다. 연락이 뜸하면 오히려 왜 의심하냐며 화를 내기도 하죠. 피해자는 점점 위축되고 결국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덜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동반자가 되는 길인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노는 사람과 엮이면 감정도 시간도 무너져 버립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상대가 사소한 질문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핸드폰을 절대 보여주지 않고 일정도 늘 엉뚱하게 흐른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숨기지 않습니다. 정직한 감정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돈 보고 접근하는 꽃배명 여자의 무서운 결말. 겉으로는 순수하고 다정한 그녀. 하지만 속내는 철저히 계산된 숫자로 가득한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꽃배명 여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도 커지고 누군가의 관심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기. 바로 그 틈을 노리는 이들은 눈빛 하나, 말투 하나까지 정교하게 다듬어 당신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박 씨는 중년 이혼 후 외로움을 달래려 소개팅 앱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성은 47세, 조용하고 단아한 인상이었죠. 처음엔 소소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했지만 한 달도 안 되어 그녀는 박 씨에게 같이 살고 싶다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전세금이 조금 부족한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박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함께 살자던 그녀의 말,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말투가 떠올라 결국 1천만 원을 건넸죠.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수법으로 여러 남성에게서 돈을 받아온 전력이 있던 여자였습니다. 이런 꽃배명 여자의 특징은 하나같이 빠른 감정 몰입, 과한 애정 표현, 그리고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 호소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상대의 의도를 읽지 못한 채 스스로 파멸로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이란 이름 아래 돈을 요구하는 행동, 과연 진심일까요? 한번 잘못 걸리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자존감도 잃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 나누자고 말하지 지금 당장 줘야 한다고 조르지 않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통장일 수 있습니다. 3.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사랑해요. 감정 폭주녀.
감정은 시간과 함께 깊어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처음부터 너무 빠르고 너무 강하게 다가옵니다.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사랑해요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감정 폭주녀들. 이들의 문제는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관계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데 있습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53세 김 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45세 여성과 몇 번 대화를 나누다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날 밤 여성은 오늘 참 좋았어요.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라며 설레는 문자를 보냈죠. 이틀 뒤엔 자꾸 당신 생각만 나요. 나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몇 번 만났을 뿐인데 벌써 사랑이라니.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자신에게 빠져드는 모습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걸고 답장이 늦으면 이제 마음 식은 거냐며 서운해했고 업무 중이라고 하면 사랑하면 그 정도 시간은 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감정의 깊이는 깊지 않은데 표현은 무거웠고 요구는 거셌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감정의 스위치를 너무 쉽게 올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망도 빠르고 분노도 격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집착에 가깝죠. 중년의 이성관계는 젊을 때와 다르게 속도보다 안정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다가오는 사랑은 그만큼 급하게 식기도 쉽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이런 급격한 감정 표현에 흔들려 본 적 있으신가요? 감정은 나누는 것이지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천천히 자라고 조용히 다가오며 깊게 머뭅니다. 4. 매일 전화기 뒤지고 옷장까지 병적 집착녀. 사랑이 깊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애정이라 착각하고 넘어가기엔 그 집착은 너무 숨막히고 때론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유형은 바로 병적 집착녀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55세 최 씨는 사별 후 어렵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처음엔 배려심 깊고 애교 많은 여성이었죠. 하지만 만남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행동은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누구랑 통화했어? 왜 문자가 이 시간에 와? 하루에도 수십 번 핸드폰을 검사하더니 어느 날은 아예 최 씨의 집에 들이닥쳐 옷장, 서랍,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졌습니다. 이 안에 다른 여자 흔적 있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티셔츠 냄새까지 맡았습니다. 그 모습에 최 씨는 오싹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하니까 불안해서 그래라며 눈물을 흘렸죠. 문제는 이 집착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최 씨가 회식 자리에 간다고 하면 몰래 따라가서 지켜봤고 차 안에 GPS 기기를 숨겨둔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집착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불안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방식일 뿐이죠. 상대의 일상을 감시하고 숨 쉴 틈을 막는 관계는 결국 공포와 피로만 남깁니다.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이 유난히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려 하나요? 전화기, 차량, 집안까지 파고들며 너무 사랑해서라고 말하진 않나요? 사랑은 자유를 지켜주는 일이지 감옥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이 당신을 옥죄고 있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5. 질투심에 불타는 감정 폭탄 여자의 파괴력.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엔 질투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질투가 통제되지 못하고 매번 폭발해버린다면 그 관계는 결국 감정의 잿더미만 남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유형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감정 폭탄형 여자입니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50세 장 씨는 한 여성을 만나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평소엔 밝고 쾌활했지만 문제는 다른 여자가 대화에만 끼어도 돌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여자 누구야? 왜 웃으면서 얘기해? 회사 회식 사진에 여직원이 함께 찍힌 걸 본 날 그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고 장 씨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엔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나 너무 미안해. 그땐 너무 사랑해서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폭발은 반복됐고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주변에선 그 여자는 내 멘탈을 갉아먹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장 씨는 정에 묶여 쉽게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감정 폭탄형 여성의 특징은 분노 조절이 어렵고 질투를 사랑의 표현이라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와 연락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쏟아냅니다. 결국 감정의 불안정함은 관계 전체를 흔들고 상대의 정신까지 피폐하게 만들죠.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경험이 있진 않으셨나요? 사랑이 이유가 되어 폭언과 물건 파손이 정당화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을 나누는 일이지 상대를 자기 기분에 맞춰 흔드는 일이 아닙니다. 6. 친구 하나 없이 외로운 척. 알고 보면 사회성 결핍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간혹 외로운 척하며 접근한 여성이 알고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바로 사회성 결핍녀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 씨는 한 여성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소박한 말투로 자신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그녀는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한다기보단 주변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가족 얘긴 없고 친구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일상 대화도 대부분 외로움에 대한 한탄. 한 번은 김 씨가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난 친구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안 챙기냐고 서운해했습니다. 점점 그녀는 김 씨의 인간관계를 모두 차단하려 들었고 결국 김 씨는 지인들과의 모임도 꺼리게 됐습니다. 사회성 결핍녀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신이 외롭기 때문에 상대도 무조건 자신 곁에 있어야 한다고 믿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분산되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할 수 있는 힘입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두 사람 모두가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죠. 혹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혼자 지내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거부하고 당신만 붙잡고 있다면 그 외로움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망가뜨릴 결핍일 수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나눌수록 줄어들지만 이런 결핍은 나눌수록 더 짙어집니다. 7. 거짓말이 일상인 진실 기피증 여자.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가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피하고 거짓말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 기피증 여자입니다. 이 유형의 여성은 자신의 말이 들통나도 미안함보다 변명이 앞섭니다. 경기도에 사는 57세 최 씨는 한 여성을 만나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첫 만남부터 나는 솔직한 게 매력이야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하지만 며칠 후 그녀가 말한 직업, 나이, 사는 지역까지 전부 다르게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사진 속 조카라고 했던 아이는 실제로는 본인의 자녀였습니다. 처음엔 최 씨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거짓말은 일상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어기고는 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했고 다른 남성과의 통화를 들켰을 땐 사촌 오빠야,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둘러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언제든지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의심해? 라며 오히려 상대를 몰아세우죠. 진실은 단순하지만 거짓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의 말에 갇히고 상대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여성은 문제가 생기면 사과보다 핑계를 먼저 찾습니다. 감정을 왜곡하고 상황을 조작하면서도 자신은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하죠. 여러분의 상대는 어떤가요? 자꾸 말이 바뀌고 상황 설명이 꼬이며 당신이 미안한 기분이 되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거짓이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심 없는 관계는 어떤 말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8. 전 남친은 말이야 과거에 사는 유령 같은 여자.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입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연인을 언급하며 현재를 망가뜨리는 여성, 그녀는 과거에 사는 유령 같은 여자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 씨는 50대 중반의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외모도 단정하고 대화도 잘 통해 기대가 컸죠. 하지만 데이트 중 대화의 절반 이상이 전 남자친구 이야기였습니다. 전 남친은 내 생일마다 꽃을 보냈지. 걘 이런 데 오면 항상 코트 벗어줬는데. 심지어 그 남자의 사진을 보이며 이 사람도 잘생겼지?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은 그냥 그녀의 외로움 채우기용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런 여성은 감정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남자는 늘 비교의 대상이 되고 지금의 사랑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관계를 위해선 적어도 정리는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문 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건 누구에게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말 중에도 전엔 이랬는데 예전 사람은 안 그랬어 라는 말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현재의 연인이 아니라 과거의 대체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현재에서 시작됩니다. 늘 뒤를 돌아보는 사람과는 같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9. 취미도 목표도 없이 하루 종일 남자만 기다리는 인생 무기력녀. 사람마다 삶의 리듬이 다르긴 하지만 아무런 취미도 일상 목표도 없이 오직 남자의 연락만 기다리는 여성과의 관계는 처음엔 애처로워 보일 수 있어도 결국은 피곤함으로 바뀝니다. 수원에 사는 54세 정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인연을 찾던 중 50대 초반의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엔 조용하고 순한 인상에 끌렸죠. 하지만 사귄 지 한 달도 안 돼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늘 아무것도 안 했어. 하루 종일 당신 생각만 했어. 그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정 씨의 연락만 기다렸고 잠깐 연락이 뜸하면 혹시 나 지겨워졌어? 라고 물었습니다. 주말엔 아무 계획도 없이 정 씨만 쳐다보고 있었고 내 인생엔 당신밖에 없어라는 말은 어느 순간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성은 무기력한 삶을 사랑으로 포장해 상대에게 전가합니다. 남자는 위로해주고 싶다가도 점점 자신이 책임져야 할 존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연애는 돌봄이 되고 관계는 피로로 바뀌죠. 여러분의 상대는 스스로의 일상이 있나요? 혹은 당신의 삶에만 매달리며 감정적 기생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은 의지가 있는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누군가로 채우려는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의 삶마저 고요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0. 피해망상으로 남자 망가뜨리는 멘탈 지뢰녀. 세상엔 보이지 않는 감정의 지뢰처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감정 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유형이 바로 피해망상을 가진 멘탈 지뢰녀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순해 보이지만 안에는 불신과 의심이 가득하죠. 창원에 사는 56세 윤 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신감 없는 모습이 오히려 보호 본능을 자극했죠. 하지만 만남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말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당신도 나 버릴 거잖아. 나를 만나면 다들 떠나. 당신도 그럴 거야. 윤 씨는 그런 말에 진심으로 위로하고 더 잘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윤 씨를 먼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 거 알아. 오늘 말투가 차가웠어. 마음이 식은 거지. 윤 씨가 피곤해 보여도 일이 늦어져도 그녀는 늘 의심부터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근거 없는 이야기로 포장하며 윤 씨를 죄인처럼 몰아갔고 결국 윤 씨는 관계 내내 입장 설명과 감정 수습에만 매달렸습니다. 이런 멘탈 지뢰녀는 버림받을까봐 먼저 공격하고 혼자 상상한 피해를 현실처럼 믿으며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피해망상형 애착이라고 하며 자신의 불안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도 이런 불합리한 의심, 과도한 감정 기복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를 지키는 일이지만 그 사랑이 자꾸 당신을 의심하고 몰아세운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생의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사람과 엮이면 평생의 후회로 남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유형의 여성들, 그 누구도 처음부터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말투, 애처로운 표정,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되지만 그 뒤에 감춰진 집착, 조종, 거짓, 그리고 정신적 폭력은 상상 이상으로 파괴적입니다. 중장년의 연애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닙니다.
삶의 후반기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시기입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수십 년 쌓아온 평온한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설마 나한텐 아닐 거야 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오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